혼자 미기를 못 가시네. 31회차. 저는 30회, 31회. 네. 내가 선배네요. 나이도 선배고. 나이는 안 공인중개사도 기술을 많이 그럼요. 따지더라고요. 네. 몇 회나. 좀 이쁘게 찍어주세요, 이야기면. 아, 모델들이 좀 잘 나옵니까? 네? 모델이 좀 잘 나오느냐고. 이뻐요. 이뻐요? 문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형입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촬영 분위기도 좀 다르고 주제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자격증을 따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창업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문깨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30회차에 합격하셔가지고 현재 창업을 해서 활동 중인 우리 김 소장님. 옆에 계신 분은 31회차 문깨비를 통해서 합격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 그 소속으로 이제 경험을 좀 쌓고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예비 소장님, 전 소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오늘 대신해서 간단하게 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아, 네.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그 많은 자격증들 중에 왜 하필이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셨는지. 돈을 벌려고요. 뭐 돈 버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 생활도 해봤고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해봤는데 그 중에서 해본 것 중에 그래도 가장 돈이 되고 안정적인 게 부동산 중개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공인중개사 그 일을 꽤 오래 하신다고. 저는 제가 공인중개사 할 거라 생각을 못했었고요. 제 아는 지인이 공인중개사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고 성격이. 그래요? 그래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마음 잡고 한번 도전을 했었습니다. 해보시니까 실제로 어때요? 정말로 뭐 돈을 뭐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좀. 그렇죠. 제가 중개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시키는 대로 물건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딱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하나 했었어요. 하니까 양쪽에서 수수료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갈 거 떼주고 저한테 딱 230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한 건 했는데. 한 건 조그만한 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새 돈으로 찾아가지고 백화점 가갖고 그래갖고 제 소개해 주신 분한테 옷 한 벌 해입으라고 갖다 줬어요.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소장님한테 얼마 들여주고 그 회사 얼마? 뭐 6대4, 7대3 그럼 모든 일은 소장님이 다 하시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7대3도 있고 6대4도 있고 5대5도 있어요. 응, 5대5. 다양해요. 5대5도 있다고? 네. 그거는 하기 맨 처음에 나름이죠. 이제 계약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서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아깝겠다. 고생은 내가 했는데. 뭐 50%까지 해보니까 좀 궁금해지는데, 소장님은 중개 보조원 역할을 오래 하시다가 네. 자격을 따시고 이제 차까지 하셨는데, 그런 기간들이 어느 기간에 좀 적절한 건지, 예를 들면 우리 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증 따고 어느 정도 한 1년 경험하시고 창업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적당한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즘은 자격증 따고 바로 뭐 오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소속으로 들어가서 또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약간은 경험이 있는 게 좋아요.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잘 맞는 곳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 소장님 위치 같은 경우는 선정. 그걸 제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하는데. 맞아. 아니, 위치를 할 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썼던 거를 인수받을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상가가 나왔을 때, 거기 가서 내가 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주변에 듣기로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위치에 적당한 거, 맞는 걸 해서 그걸 인수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조건이고 자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권리금 요즘 주고 좀 다녀보니까 발휘품을 정말 내 걸 찾는 거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특별한 노하우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무조건 누구가 자리가 좋다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동산 한다 이래 하면 뭐 땅도 한다, 뭐 주거용도 한다, 상가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전체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해예요. 내가 그래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 분야를 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상가도 뭐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임대가 들어가면 임대 중에서도 뭐 분식집, 식당 뭐 이런 종류도 있고, 아니면 브랜드 매장 종류가 있고, 아니면 뭐 유흥 쪽으로 뭐 그런 쪽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나하고 가장 적성에 잘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만약에 준비를 한다 하면 장소가 뭐, 어디가 좋다 이 개념보다는 내가 원룸을 전문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상가를 전문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주거형 아파트나 이쪽을 전문적으로 할 건지, 그거부터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원룸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건물 통째로 원룸이 있는 건물에 내가 들어가면서 이미 이 건물에 있는 인원을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가구 주택이 많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상가만 전문적으로 한다 하면 상가가 형성이 많이 돼가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가야죠. 그런 데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뭐 임대료 싸고 뭐 아무 데나 내가 중간한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이제 초보자들은 워킹 손님, 들어오는 손님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손님을 내가 내 고객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어밖에 할 수 없는, 그냥 그야말로 동네 부동산 밖에 안 돼요. 만약에 소속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해보다 보면, 내가 어디에 가장 적성이 잘 맞다. 그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자격증을 따고 예. 어딘가 소속이 되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 다양한 쪽에 경험을 해보고 나랑 가장 적성에 맞는 게 어떤 파트라는 걸 알고 거기에 좀 집중해서 창업을 하면 좋겠다. 네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상가를 전문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주변 사람들 오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전국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경험이 있는지 하고 없는지 하고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전국구로 하시면 돈 좀 많이 버시겠네요. 이거 좀 오늘 저녁은 소장님이 사시는 거.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주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잘 오셨네. 지금 김 소장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예. 이거로 인연을 해서 그냥 몽땅 다 공짜로 주시는 거로 그렇게 열심히 듣고 하잖아요.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받았죠. 사실 그거는 있어요. 시기적으로 요즘은 이제 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규제 같은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요번에 중개 수수료가 인하됐잖아요. 영향이 좀 있나요? 중개 수수료 인하된 거는 이제 주택, 주택명의라서 주택만 상가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상가는 상관이 없어요. 예, 왜? 상가는 똑같아요. 지금 저 소장님은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떤 섹터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뭐? 저는 첫 스타트 할 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번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었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맞아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무턱대고 했는데 뚜껑 열어봤는데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해봤어요. 동네. 시험 치기 합격하기 전에.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저희 그 집 주변에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공단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계약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계약을 많이 하셨다고. 다가구를 좀 많이 했어요. 잘하시잖아요.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략 출근 일수하고 계약 건수하고 같이 갔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건 정도 하셨네요. 평균이 그렇게. 근데 사실은 지금은 다가구가 흔히들 얘기하는 꿀일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많이 보여주고 많이 그럼요. 다녀야 돼서 일을 조금 혼자 할 생각이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내가 어디다가 해야 되겠다는 거 선점하진 않았고. 아까 저 소장님 이야기하신 건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게 내한테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3, 4일 해보고 이게 내한테 맞다 싶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그러면 좀 자격증 따기도 쉬울 거고 그거 정말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성격이 좀 밝고 뭐 이러니까 네, 맞아요. 잘할 것 같다. 뭐 해봐라, 이거 해봐라. 그래도 부동산에 저는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자격증을 따신 이후하고 이전하고 소장님의 삶의 어떤 뭐
변화? 이게 뭐 자부심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바뀐 거 느끼십니까? 그럼? 물론이죠. 일단은 제가 이제 뒤늦게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문개비 덕분에 한 번만에 합격을 했어요. 동차 합격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와, 생각지도 않았는데 동차 합격했다니까 그 축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이 아니었죠. 보조원으로 있을 때는 아무리 혼자 실력이 뭐 있고 있다 하더라도 나가서 따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가서 기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나이 든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를 기준으로 보면 뭐 내가 어디 출근을 해서 거기 소속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좀 편하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놀이터 삼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해결이 됐던 것 같고요. 조금 포장을 하면 내 삶을 내 주도적으로 좀 가져갈 수 그렇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업을 해서 저희도 직원 한 2사람 데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소장이라 하는 직급이 있으니까 뭐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제가 그 소장님 자격증 따고 창업하기까지 과정을 어느 정도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 케이스 같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자격증을 따고도 삶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지금도 보면 그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 서로 이렇게 뭐 동아리처럼 커뮤니케이션해서 뭔가를 만들고 양식권도 더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던데 혹시 뭐 향후에 별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이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계속 부동산 쪽 일을 많이 이제 해왔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일반 중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오픈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상가 매매에도 사실 계약을 좀 몇 건 했었어요. 그래서 스타트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보고 자꾸 운이 좋다고 성공 케이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부러워서 그러죠. 그런가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너무 큰 걸 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 하셔도 되죠. 이게 아니 어차피 몰매 맞을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예. 아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희망을 희망을 심어주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니까 거니까. 희망의 메시지니까. 아니, 그 매매건이 처음에 이제 부동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뭐 몇억, 몇천 뭐 이렇게 몇십억 뭐 이렇게 하면은 두려운 감이 좀 들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의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그냥 숫자에 불과 우리는 그냥 일이니까. 그럼 뭐 몇십억 이거는 그냥 예사고요. 몇백억짜리도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성사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손님들은 매매건 한 건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마무리 될 때까지 계약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도도 하고 다시 그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갖고 엄청 성공을 했어요. 그랬는 그 케이스에 제가 끝까지 다 도와줬거든요. 10번 전화하면 10번 다 전화해서 다 확인해주고 알아봐주고 연결해주고.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은 만능이 돼야 돼요. 정말. 세무사님, 뭐 건축사님, 뭐 그 외에 도배하시는 분까지 해갖고 그 후속 조치까지. 전부 다 세팅이 딱 돼가지고 한 팀으로 그냥 움직이듯이 제가 계약 한 건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다 이러면 바로 연결을 해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만큼 고객들한테 내가 최선의 어떤 서비스를 싫다 하지 않고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굉장한 신뢰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주변 사람들, 살 사람들 전부 다 저한테 다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인사이트가 있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하려고 하면 성격이 까칠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전 소장님 보고 자꾸 공인중개사 하라고 그랬구나. 뭐야?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앞으로 미래에 뭐 어떤 대안으로 따기는 따요. 근데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부딪혀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냥 5% 정도라고 보잖아요. 거의. 그러면
내가 그 5%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고객의 마음을 진짜 충분히 알아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기 기준에서 그거 안 돼 이래 했는데 우리는 안 돼 한다고 끝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럼 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저 성공 사례,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아, 여자들 좀 정말 몰랐네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책으로 쓰고 싶었어요. 실거래의 어떤 내용들을. 너무너무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돈하고는 절대 결부를 안 시켰어요. 내가 이거 한 건 하면 나한테 얼만데 이 계산은 전혀 안 하고요. 일단 의뢰를 하신 분하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의 약속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도 끝까지 도전을 해서 만들어서 해드리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한 개 산다 하니까 한 개 팔고 단순 중개라 생각하면 다 어려워요. 한계가 있을 것 한계 같아요.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전 소장님 같이 이제 막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이제 뭐 자격증을 한번 따서 지금 소장님 같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후배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후배들한테 한마디 그냥 따뜻한 조언, 충고 뭐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단은 내 마인드부터 먼저 갖춰야 돼요. 고객들은 정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 별별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은 나한테 안 맞으니까 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니까 치고 이래버리면 나한테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항상 내가 연려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거꾸로 위안도 주고 또 그분들의 귀한 재산을 움직이는 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충분한 어떤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방법도 찾아드려야 되고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격증 따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것만 따면 다 끝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어려운 거를 이게 한 10이면 뒤에 그냥 90이 되는 그렇죠. 그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거는 정말 어렵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 겁이나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시험 이제 보통 보면 뭐 몇 개월 만에 그냥 합격했어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네, 실제 근데 극소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1년, 2년, 3년씩 진짜 피눈물 나도록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취득하기 전에 내가 성향이 맞는지, 내 네. 적성에 맞는 건지,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인지. 다만 노후 대책으로 그냥 따놓는 그런 맹목적인 목적보다는 좀 확인해보고 맞아요. 그리고 그냥 막연한 다른 주변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좀 경험치가 있어서 해보면은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목표의식이 좀 더 생길 거고 또 간 사람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네요. 지난번에 그 시험 합격하기 전에 한 3개월 해보셨다 했잖아요. 예. 그 경험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본인한테 너무 잘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날은 8시, 9시까지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계약 4건 이뤄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돌아야 돼. 계속. 저는 일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즐기면서 일할 땐 즐기면서 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을 떠나서 수수료하고 개념이 없이 그냥 그럼요. 일 자체니까 그냥 즐겁게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공부하는 동안 요걸 위해서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두 분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지금 순전히 제 개인적인 네. 궁금증이 드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어딜 가면 사수부사수라고 사수한테 그걸 배우잖아요. 예. 어디 소속이 돼가지고 가서 일을 배우는 거잖아요. 인턴처럼. 네. 근데 내가 그걸 선정을 어떻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무소 가서 뭔가를 배워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점을 봐야지 그걸 할 수가 있죠. 내가 사수를 고른다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어떤 사람들, 어떤 회사를 내가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서 그 일을 배워보겠다. 이런 게 있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을 내가 한번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 구하는 데는 많아요. 이제 몇 군데 가서 면접을 한번 보시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내하고 맞겠다 안 맞겠다. 왜냐면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은 그 사무실의 소장님이나 뭐 회사의 어떤 사람들이
나랑 잘 맞는지, 분위기가 맞는지, 내가 여기에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서 면접을 몇 군데 보다 보면, 아, 이분 성향이나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나하고 좀 맞겠다 싶으면, 일단 거기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같이 일할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본인 그쵸. 스스로 판단해서 처음에는 내가 부동산에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 어떤 업종이 가장 적성에 잘 맞는지 모르잖아요.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업종. 그러면 그게 나하고 가장 잘 맞고, 아, 저 오너의 마인드나 이런 게 나하고 맞겠구나 하면은 일단 거기 들어가서 한번 배워보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스타트를 잘해야 돼요. 그렇겠죠.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상가로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고정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잘하는 업종으로. 중간에 상가를 하는 사람이 주거용 하기가 안 쉽고요. 주거용 하시는 분이 상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스타트라고 생각하시죠. 마지막으로 쩌또탑에 나오셔가지고 PR을 하셔야 되는 시대인데 PR 시대인데 아, PR 시대요? PR 아직 할 게 중개사무소 없는데. 저는 부산 금정구에 범어사역 지하철 7번 출구 앞에 세빛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부하시거나 또 부동산에 또 궁금하고 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 있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 공유나 이런 분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전 소장님도 하실래요? 저는 아직 자리를 정하지 않아서 네. 좀 다양한 거를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아마 자리도 잘 찾으시고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두 분 모시고 지금 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끊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가능하면 이런 자리들을 원하시면 좀 더 몇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